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수입니다. 예, 지구과학 홍인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 아마 그 각 고교 교과 편제표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신청서 써내 학교에서 야, 수학은 너 언제 뭐 들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은 과탐입니다. 과탐. 참 이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우리 학교는요, 물화생 또는 화생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는 기계공학 하는데 물리를 하기 싫을 때 화생지를 해야 된대요. 그럼 생기부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선택의 기준이 어떤 학생은 고1 때 내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고2도 내신 좋은 내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좋은 내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또 학생은 고1 때 내신 망쳤어. 끝났어. 자, 물론 고2 때 또 이렇게 해서 성적 올라갔지만 내가 성적 올라가려면 항상 제가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애가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 내 앞에 있는 성적 좋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수능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처음부터 생명 지구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부모님이 이래요. 아이는요, 저는 물화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물리가 싫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화학 생명을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성적이 나올지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영역별 선생님들이, 자, 물리하면 이거 좋다, 화학하면 이거 괜찮다, 화학은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장점만 얘기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2는 지구과학이 제일 불리하니까 지구과학 부탁해요. 아, 그러시네요? 지구과학이 아예 하질 않으니까. 왜 선택하던데? 아니, 3학년 때는 지구과학이 되지만 세 과목은 기본으로 선택하죠. 네 과목 하는 학교도 간혹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지금 탐문 3개를 보통 3개죠. 선택하고 사탐 쪽에 하나 선택하는, 반대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사탐 3개하고 과탐 하는. 아, 나 그 애 봤어요. 문과인데 사탐 3개하고 1개를 화학생 선택하는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저 그걸 봤어요. 생기부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자, 그러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예, 일단 지구과학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학원을 안 다닙니다.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준비를 할 때요, 네. 물리랑 화학은 다녀요, 학원을. 아. 근데 지구과학은 안 다녀요. 왜냐하면 지구과학까지 다닐 여력은 없거든요. 힘들어서. 그럼 지구과학 혼자 공부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애들이 만만해요. 경쟁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신을 따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내신으로 하는 지구과학은 더 심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그래서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타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내신을 이렇게 갖출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또 도움이 되냐면, 수능에 봤을 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아마도 지구과학을 할 겁니다. 3학년 때. 지금은 절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수능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암기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그래서 지학은 근데 할 거예요. 다만 시기의 문제죠. 겨울방학 때부터 할 거냐, 3월부터 할 거냐, 6평이냐, 이 시기의 문제가 어쨌든 할 거거든요. 이게 유행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두면 나중에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기도 수월하고 수능을 준비도 미리 할 수 있고, 다만 그게 기억에 다 남아있진 않죠. 근데 한번 들어봤다면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은, 단점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지구과학 애들이. 근데 물화생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히 좋아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물리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고 네. 그거는 물리를 싫어하는 거지 나머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싫은 게 있고 덜 싫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니들께서 과목을 정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어차피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어머니가 선택한 과목은 어머니가 원해서 하는 건데 그게 크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 과목이 유리하고 뭐가 유리해 이제 설명회를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는데 설명회에서 하는 내용은 표준이고요. 우리 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은 전적으로 아이가 학생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명과학으로 순서를 바꿀까요? 네. 네, 생명과학. 그럼 뭐 거의 다 하잖아요. 그쵸. 물화생, 화생지에 다 걸쳐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절대 빠지지 않죠. 거의 다 하긴 하는데 그럼 좀 잘하는 애들 많아야 되잖아요. 문과 애들도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모든 과목이든지 간에 오래 잡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정수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신이냐 수능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차피 생명과학은 수능으로 볼 거니 네. 그건 내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능을 별개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생명과학 자체의 과목은 특성은 뭐냐면 암기도 있지만 이 추론하는 것도 솔직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고 스킬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다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았을 때 그 느낌?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리미리 그러한 것들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대처럼 해준다면 내신과 수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신 내신 문제는 정말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 빗대어 문제를 다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내신과 수능으로 같이 보는 저는 항상 수능으로 염두에고 한번 선택하라. 아 요즘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탕 선생님들이 거의 내신하고 수능의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다루나요? 내신도요? 많이 다르죠. 내신에서도 많이 쓰죠. 예, 일부 몇몇 학교 빼고는요. 그렇죠. 그죠? 다 그런 건 예, 또 말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죠? 교과서 빈칸 넣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에요? 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학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림 좌측 상단에 뭐가 써 있냐면 백두산 천지 둘레가 써 있어요. 그게 문제로 나왔어요. 몇 킬로냐고. 뭐 깜짝 놀랐어요. 내신에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생명과학은 수능의 포인트를 맞춰서 고2 때부터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되면 솔직히 내신도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생명과학은. 그러면 최소한 유전이라도 뭔가가 좀 정복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암기하는 거를 내신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것은 그 수능에 좋은 점수를 딸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수행평가도 참 생명과학의 선생님들이 세특서 주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좋은 말씀들 많이 특히 이제 의학계 애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많이 잘 써주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대에 꿈이 있다면 생명은 필수죠. 네. 의대 가구 해도 됩니다. 대학부터 가구 가면 되죠. 예. 자, 우리 화학 뭐 2학년은 그냥 물화죠. 물리화학이죠. 예, 화학. 자.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제가 화학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과는 물화생이다 혹은 이과는 물화다 이걸 다 떠나서 간략하게 화학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에 배우는 화학 파트가 고2 화원 파트의 반 정도 됩니다. 즉 내가 통합과학만 제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화원의 한 반 정도를 이미 선행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량이 적겠죠. 다만 왜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렵게 그러니까 안 배웠던 부분이 2학년 때 맨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랑 다르다라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1 과정을 했으면 화원은 안 어려워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과학을 선택을 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화학원에 4단원이 있는데 4개 단원 중에서 2개 단원을 넌 미리 배웠는데 어떻게 다시 4개를 새로 배울래? 2개만 할래? 그럼 뭐 여지없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나요? 오, 그게 화학이에요? 그럼 하면 되겠네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뭐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좀 질리는 경향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으면 화학은 그래서 뭐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나중 일이고 당장 내 선택을 할 때 제일 편한 거는 공부량이 오히려 줄 수 있다. 네, 화학의 장점입니다. 참 신기해. 물리나 화학은 학교에서도 밀어주는데 결국 수능에서는 왜 이렇게 선택자가 적은 거야? 아. 질려버린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 하필 내 앞에서 아니 뭐 물리죠. 뭐 애들 뭐 물리. 학종 공대 가면 물리 해야지. 나라의 미래는 물리가 책임지죠. 그렇죠. 인생은 물리다. 말씀해 주세요. 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뭐 생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 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결국에 이제 물화 중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물화생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양이 많아서 너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갈림길에서 저는 이제 물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죠. 이제 물리가 좋냐 이제 화학이 더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리가 좋냐 화학은 어렵냐. 표현이 이상한데.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무의식적에 이렇게 됐어요? 표현이 화학을 하지 그러니까 말자. 물리학 중에 뭐가 더 어렵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양의 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물리랑 화학이랑 비교했을 때는 화학은 그러니까 고르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리는 계산이 좀 많은 대신 양이 좀 적은 거고 화학은 계산이 조금 물리보다는 덜한 대신 좀 양이 좀 많은 거고 외워야 될 파트가. 그럼 이제 네가 선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물리를 선택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히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보기엔 물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고2를 들어오면 일단은 1학년 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좀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은 갖고 근데 중간고사까지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물리가 딱 중간고사 때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를 중간고사 때까지만 잘 끌고 가면 뒷부분에 성적 받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물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과생이기 때문에 계속 수학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역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만 그래프에 대한 내용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물리에 있는 그래프랑 수학에 있는 그래프는 아예 다른 거야. 난 이거랑 2과목을 공부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잘 안 돼요 아이들이 할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참된 멘토를 만나서 잘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물리의 가장 큰 장점은 외울 건 별로 없다. 그리고 물리 외울 건 별로 없다. 그리고 양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바뀐 교육 과정이 네. 한 30% 이상 빠진 것 같고 원래 있던 물리보다 빠졌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화학보다는 물리를 하는 게 수학에도 도움되고 물리는 또 미적에 도움되고 미적분에서 또 파생된 거니까 미적분에서 도움이 되죠. 확실히 이게 물리 선생님이니까 화학한테 암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도 못하는데. 물리 수행 평가는 좀 보셨어요? 수행 평가는 보통 실험을 많이 해요. 보통 실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기초적인 거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고난적인 걸 하면 이제 학교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아이들도 계산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점수는 줘야겠고 실험은 해야 되고 수행 평가는 해야 될 거 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신만 내신 공부만 정말 이제 내신도 막 너무 상위급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로만 내신 공부만 해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행을 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수행이. 아니, 제가 이게 생기부를 보잖아요. 아이들 학종 때문에 컨설팅하면 생기부를 보면 이 과목 혜택의 과목 선생님들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쭉 있는데 어느 학교든 이렇게 보면은 과학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요. 굉장히 이게 세특을요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써주시 뭐 실험 뭐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다 이하는 뭐 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학교가 다른데도 그래요. 이 과학 선생님들은 이게 쓰시는 이런 게 말씀이라든지 이런 체가 거의 그냥 정말 딱딱딱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저희는 이과라 국어 선생님이 제일 잘 써주시더라고요. 입으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저는 이제 마음과 이런 걸 담아서 예, 여러 선생님들 물화 생기 선생님들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 기준이 이렇습니다. 제 기준은요, 저는 학생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론적으로 댓글을 달아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 댓글을 달린 걸 가지고 이 아이가 물리를 선택해야 된다, 화학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건 조금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 봐서 아이하고 물어보고 네가 왜 물리를 선택할 건지 화학을 선택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는 것도 저는 제일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 선생님 통합과학 1학년 때 통합과학 보통 담임 선생님 1학년 때 아이들 통합과학 학원 많이 다녀요? 네, 그래도 다니는 편이죠. 네. 보통 이제 겨울방학도 시작해서 1학기까지는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1학기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야기 점점 이제 빠지는 건데 얘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이제 의아한 건 2학기 내용이 1학기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2학기 내용이 1학기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준비하는 애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름방학 시작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의아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방송을 듣는 고1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이게 여름방학 때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뭐 수학을 더 해야 되겠다, 국어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거 먼저 열심히 하시고 원 과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얘기가 좀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도 다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뭐 1학년 때 통과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안 하고 통과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아예 1학년 때부터 물리화학 이렇게 선행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고교 편집회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강력한 의견에 의해서 아이가 결정한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선생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